인사드리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NI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송호정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원래 제가 UNI 그룹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폴스타, 그래서 원래 폴스타 그룹이 3월 8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이 레이클리스에서 행사를 같이 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여기 속리산에 왔었어요. 다른 그룹 행사가 있어서 속리산에 왔었다가 그때도 제가 굉장히 오히려 크게 동기부여를 받고 기를 받아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 이 느낌부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역시 NRC의 기운을 크게 새해부터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기 전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지 좀 차분하게 생각 정리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 시간 없이 갑자기 지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저희 사업하고 저희 상품하고 이런 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랑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시간이 끝나고 바로 식사 시간이죠? 근데 저한테 지금 1시간 10분이 주어졌어요. 근데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시게 되면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마치는 시간 개의치 않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이 NI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사업을 지금 오랫동안 함께 해주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NI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나 지금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업계 동향, 우리 업계 동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좀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죠. 거의 지금 IMF 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근데 IMF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나고 기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경제 위기였는데 지금은 국가와 기업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서민들, 개인들의 삶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직접 판매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얻어가야 되는데 NI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가 과연 그런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이 직접 판매 업계의 어떤 지금 현상을 돌이켜 보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도 경제 지표를 보면 작년도 경제 지표에서 이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들,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의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통계 지표가 지금 발표가 다 됐죠. 전체 경제 인구를 100분위로 나눠가지고 100분위로 나눠서 그 중에 소득이 상승한 집단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를 봤을 때 상위 10% 미만만 소득이 상승했고 나머지 90%의 인구들은 모두가 소득이 하락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봉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90%의 인구가 다 줄어들었다. 소득이 일단 첫 번째로 줄었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고금리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예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700조? 지금 2,000조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통계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채가 1,000조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소기업 부채가 어떤 부채냐? 자영업자들의 부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중소기업 부채 통계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가계부채입니까? 기업부채입니까? 가계부채죠. 그러면 3,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들을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3,000조면 1인당 1억씩의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대단히 높게 올라갔어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벌려놓은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크게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 수준에 제가 그 금리를 감당을 하면서 일을 좀 벌렸는데 지금 7% 금리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로 내던 돈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든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90%의 인구들이 소득이 줄었어요.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부채를 1인당 평균 경제인구들이 1억씩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2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금융비용으로 또 내고 있는 상태에 봉착했다. 거기다 또 있습니다.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비용을 지출해가지고는 똑같은 생활 수준이 유지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소득은 줄었죠. 금융비용이 늘어나서 더 비용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물가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살기 힘들어진 상황에 봉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 판매 업계가 1980년대 대한민국에 이 산업이 발을 들여놓고 나서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IMF 때도 성장한 산업이에요. 근데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이 산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5조 원이 깨지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우리 업계의 회사들이 매출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올해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올해는 더욱더 큰 폭의 매출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업계 전체적으로 이 매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현상 유지를 이끌어내야 될 것인가를 업계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I커뮤니케이션은 달라요. 7년 연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20% 정도 성장을 했고 작년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10%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미 1월달 영업을 했고 저희가 2월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지표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뭐 잘 아실 텐데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단 한 번도 매출 하락이 일어나지 않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던 3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오던 이 산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일까? 보통의 직접 판매 산업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을 다 따져봤을 때 80%에서 90% 정도가 건강식품, 화장품, 이 물류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물류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화장품을 소비를 해야 되지, 소비를. 근데 소득은 줄었고 금융비용, 고금리로 금융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능성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에 소비를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식품 판매 업계에서 건강식품,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들이 지금 급격하게 치명타를 입고 매출 하락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NI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 우리 주력 상품 뭐예요? 이동통신 상품이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져도 안 쓸 수가 없는 상품을 우리는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로소 NI커뮤니케이션이 직접 판매의 정답이었다라는 면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커뮤니케이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NI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업계 직접 판매 협회나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나가면 이 업계 이제 CEO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은 이제 담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다른 회사, 우리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 CEO들이 늘 고민하던 우리 이 직접 판매 시장의 현재 유통 구조를 가지고 NI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NI커뮤니케이션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온라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물류를 취급하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대면 거래, 인적 판매가 기본이다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구조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판매만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시대는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해서 모든 세상이 온라인화 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오프라인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NI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도부터 온라인 시장에 우리도 진출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온라인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놨고, 그리고 항상 발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한 단계 앞서 나간 서비스들을, 온라인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NI커뮤니케이션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회사 CEO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직접 판매지만 언제까지 오프라인만 고집하고 대면 판매만 영업할 것이냐.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시장을 권장한다,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온라인 시장을 권장을 해서 이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저한테 또 역으로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NI커뮤니케이션 많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당히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NI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다.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과거 시장에서는, 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해도 국가 산업은 발전을 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국가 산업을 발전시켜 왔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중국의 노동력이 쌓여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우리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제조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 비전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기술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의 기술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차, AI 할 거 없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기에는 단기간 안에는 가망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I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생활을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NI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NI 커뮤니케이션은 1999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제 26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보통 기업의 수명, 이것도 통계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기업이 20년 이상 버티는 기업은 1%밖에 안 돼요. 1% 미만입니다. 20년 이상 버티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 NI 커뮤니케이션.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1%밖에 성장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NI 커뮤니케이션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7년간 성장을 해왔고 올해도 우리가 1월달 한 달 영업을 해봤지만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기서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지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사가 수원 광교에 있는데 본사가 왜 수원 광교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다단계 판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용어예요.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의 하나의 유통산업 분야로 정식으로 법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다단계 판매 산업. 다단계 판매 회사인데 엄청나게 규제를 받아요. 이런 규제를 받는 산업 분야가 없어요. 유통 분야인데 조합이 필요한 산업도 우리 다단계가 유일하고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죠. 규제기관 관공서에서도 이 산업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서울 역삼동에 있었잖아요. 강남 역삼동에 본사가 있었는데 서울시청, 중앙지검, 강남경찰서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못 살게 굴어요.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유통기업 쇼핑몰을 하든 일반 유통을 하는 이런 산업 분야를 보면 반품 기한이 얼마입니까? 7일에서 14일. 다단계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반품 기한이 얼마예요? 3개월. 말이 돼요? 제품을 구매하고 3개월이 지나서 청약 처리를 하는데 법에서 그걸 해주라고 하고 있는 산업이 유일한 말이 안 되는 산업이죠.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악용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화장품을 거의 다 쓰고 조금 남은 빈 용기를 가지고도 반품을 합니다. 해드려요. 건강식품을 다 드시고 하루 이틀치 남긴 걸 반품을 해요. 해드려요. 이런 산업이 있어요. 뒤에서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수원으로 오게 된 이유가 엄청나게 괴롭혀서 또 서울시청에서 우리 이 산업을 규제 관리 감독하는 팀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가만두질 않아. 근데 수원으로 오게 되면 이제 지자체, 경기도청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와서 한동안 되게 해피했어요. 정기적으로 서울시청에서 본사를 들어와서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뒤집어 까서 어떻게든 흠결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걸 늘 대응했었는데 수원으로 오니까 경기도청에서 잘 안 와. 근데 본사 소재지에 한 도보 5분 거리로 경기도청이 이사를 왔어요. 도보 5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요새 자주 와요.
그래서 수원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있었는데 별로 실효성은 못 거두고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사법기관에서도 이 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좀 이렇게 많이 들여다봅니다. 많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도 이 다단계 판매 회사들을 조사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우리 업계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단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였는데 그분이 주수도도 잡아놓고 조이팔도 잡아놓고 한 분이 있어요. 다단계 저승사자. 그래서 그분한테 걸리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감옥을 간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수원지검에서 저를 한번 소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한번 소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다단계 저승사자는 제가 중앙지검에 계신 줄 알았었는데 수원지검에서 소환을 해서 딱 갔더니 검사실에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수원지검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상당히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는 겁이 없을 때라 검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막 언성 높여가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저 다시 부르면 저 그렇게 싸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것도 이제 무혐의 처분 받아가지고 NI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했죠. 그리고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사라고 돼 있는데 직접 판매 협회가 뭘 하는 데냐 하면 이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회사들이 모여서 업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가 직접 판매 협회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NI 커뮤니케이션 잘 아시는 다단계 회사들 중에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외국계 회사들, 뭐 아메이도 있고, 뭐 뉴스킨도 있고, 그리고 방문 판매 회사 중에는 뭐 코리아나, 풀무원, 웅진, LG생활건강 뭐 이런 회사들이 협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협회비를 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국회하고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법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우리 산업을 더 발전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국민들이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협회에서 NI 커뮤니케이션이 부회장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산업협회의 감사를 제가 맡고 있어요. 유일하게 딱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인데 제가 감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감투를 쓰고 있는 걸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단계 업계에서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대회라는 걸 해요. 세계대회. 세계대회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단계 회사들이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큰 행사를 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두바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행사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다단계 회사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2026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그 인천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세계 대회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재정위원장을 맡았어요. 돈 가진 사람이 가장 셉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다단계 회사들이 다 모이고 한 3박 4일 정도 행사를 해요. 다 모여서 K-팝, K-컬처 해가지고 아이돌 그룹도 부르고 뭐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를 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다단계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사업자분들 중에 리더분들 뭐 이렇게 해서 다 초대를 해가지고 큰 행사를 엽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아이돌 그룹 몇 명만 불러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재정위원장을 하고 있고, 세계 대회 할 때는 우리 NI 커뮤니케이션의 리더 선생님들도 제가 좀 모시고 세계 대회에 지금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의 출자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제 조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씩 다 들으셨죠? 이게 다단계 판매는 대한민국에 지금 한 140개 회사밖에 없어요. 한 140개 회사밖에 없는데 대다수가 이제 유명무실한 회사고 이제 소수의 몇 개 회사들이 왕성하게 대한민국 산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문 판매 회사는 2만 개가 넘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방문 판매 회사가 2만 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문 판매 회사는 신고제 산업이에요. 신고제 사업. 신고만 하면 그냥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질 않는다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할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다단계 판매는 허가제 사업이에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영업을 하잖아요. 감옥 가요. 대표이사 감옥 갑니다. 그 정도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가 허가제 사업인데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공제조합에 가입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회사입니다. 수당을 3단계 이상 멀티 레벨로 풀어주는데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 회사입니다. 보통의 코인 회사들이 그런 형태로 불법 영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허가받은 합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이 직접 판매 시장에서 내가 가장 나와 맞는 상품과 나와 맞는 보상 플랜이 있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든 간에 정도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나랑 가장 잘 맞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만류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최고다. 우리 회사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워낙에 정도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이게 공정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허가받지 않은 회사들의 어떤 그 보상 플랜 거기에 휘둘리셔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제조합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만 합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제조합의 역할은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이 된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를 공제조합에서 대신 다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제조합의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쌓여 있어요.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어느 하나의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걸 다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제조합을 만든 회사가 NI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출자사죠. 제가 2003년 1월 13일부터 NI 커뮤니케이션에 합류를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3년 1월 13일에 왔을 때 공제조합이 막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제조합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지금은 뭐 이제 그 메인 뉴스가 8시에 하는데 당시에는 메인 뉴스가 9시 뉴스였죠. 9시 뉴스.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이 맨날 다단계 사기 해서 몇 천억, 몇 조의 피해를 유발을 했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을 했고 이런 게 늘 헤드라인 뉴스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단계라는 용어로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NI 커뮤니케이션은 정도 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법에 나와 있는 유통구조의 하나인 다단계 회사라고 해서 싸잡아서 사기꾼 취급을 받으면서 영업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사기꾼들하고 정도 경영을 하는 합법적인 기업하고 뭔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안심하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당시 상위 5개 회사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서 공제조합이라는 걸 설립하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래서 공제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서 만에 하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 공제조합에서 다 변제를 해드린다 라는 형태로 우리 같은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불법 회사들하고 좀 다르게 가져가자 라고 해서 공제조합을 만들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서 차린 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에요. 그래서 NI커뮤니케이션이 거기에 출자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출자사라는 건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이에요, 임원.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이 출자사들이 모여요. 그렇게 모여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공제조합을 운영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역사인데 99년도에 NI커뮤니케이션이 창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이 되죠. 원래 다단계 유통은 뭐라고 말씀드리세요? 화장품, 건강식품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류상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상품들이 다단계 유통이 지배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 창업주이신 이세영 회장님께서 이동통신 선불 상품을 가지고 다단계 유통을 한번 해보자 라고 사업 계획을 해서 KT와 손잡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99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이동통신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시장이었어요. 통신사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PCS 회사들도 몇 개 있었고 엄청났었죠 그때. 대리점 하나씩 하시던 분들도 빌딩 몇 채씩 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이었어요. 근데 선불요금제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라는 게. 후불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선불요금제 비중이 훨씬 커요. 후불요금제보다. 유일하게 딱 2개 나라만 후불요금제 비중이 큽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왜 그러냐? 뭔가 우리가 지금 해보지 않은 일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보통 일본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고쳐서 활용을 해요. 이동통신 산업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일본에서 후불 위주로만 산업이 전개가 되던 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하다 보니까 후불 요금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럽 국가나 미주 국가나 뭐 이쪽 지금 동남아, 중국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선불 요금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일본의 비즈니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후불 위주로만 영업을 하냐? 그래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 선불요금제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선불요금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상품을 기획을 해서 KT를 찾아가는 거죠. 왜? 이동통신 회사를 새롭게 만들려면 통신망부터 해가지고 빌링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조, 수백조의 인프라를 깔아놔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KT와 접촉을 해서 선불요금제의 이동통신 산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 우리가 기획한 대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라는 거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단계로 유통을 해보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당시의 통신 3사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시장, 후불 영업만 해도 엄청나게 떼돈을 벌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선불요금제라는 걸 하겠대. 더더군다나 다단계로 하겠대.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주이신 이세용 회장님께서는 운전박대를 당하고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고 30번 찾아가고 해서 결국에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야. 안 돼가지고 당시에 그 KTF 회장이 정보통신부 장관 하셨던 분이 KTF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창업주신 이세용 회장님 친척이야. 그래서 탑다운으로 찍어 눌렀죠. 그래서 사업이 성사가 된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큰 사업은 그런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닥부터 사원 대리급부터 두드려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탑다운 방식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NR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전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그 KTF 회장 하셨던 분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이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다가 이제 저기 낙마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LG U+ 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지금은 화웨이의 임원으로 가 계십니다.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당시에 그렇게 해서 NR커뮤니케이션이 설립이 됐다. 그리고 설립이 됐는데 나라콤이었죠.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나라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강남 역삼동에 이제 본사가 자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회사가 설립되고 났는데 강남 그 역삼동에 국기원 사거리 본사 2층에 데스크가 있었어요. 회원 가입하고 개통하고 매출 치고하는 데스크가 본사 2층에 있었는데 그 2층에서부터 줄을 서요. 줄을 서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강남역을 지나서 그렇게 줄을 섰어요. 회원 가입을 서로 먼저 하시겠다고 새벽 2시, 3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 계셨어요. 그때. 엄청나죠. 그분들이 가족들 걸 다 개통시켰습니다. 선불요금제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SK텔레콤에서 나라콤을 제소를 해. 고발을 합니다. 이동통신 유통을 쟤네들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소송이 크게 걸렸었어요. 굉장히 크게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잘 원만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때 전제 조건이 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으니 회사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라콤에서 NR커뮤니케이션으로 회사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NR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라콤이 나라콤, NR, 나라. 그렇게 해서 사명을 NR커뮤니케이션으로 당시에 바꿨죠. 엄청난 이슈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검사분들이 수사를 위해서 달라붙었었죠. 많은 검사분들이 달라붙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오히려 NR커뮤니케이션의 팬이 되게 계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무심양면 사법 쪽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법기관에서 물건을 좀 팔면 안 되겠냐. 다른 다단계 회사들은 다 물건을 파는데 너희는 이상한 걸 팔고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이런 걸 다단계로 유통을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죠. 그러나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사도 해보고 했을 때 너희 산업은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해서 사명만 바꾸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화상영어를
다단계로 런칭을 또 합니다.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쳐들어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쳐들어와서 제발 물건을 팔면 안 되겠냐. 아니 무슨 이동통신을 팔더니 화상영어를 판대 또 이제. 왜 그러냐 도대체 너희들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야 대단한 아이디어다.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영어 교육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이다. 응원할게.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그리고 쭉 가다가 아이모를 또 오픈을 했더니 이분들이 또 나타난 거야. i3샵이라는 데가 옛날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데가 있어요. 쇼핑몰 팔아먹은 그 다단계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류로 보고 또 이제 쳐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이 i7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보된 그런 상품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넘어섰죠.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가 2013년에 비로소 지금 NI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MVNO 상품을 2013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엔텔레콤이라는 브랜드로 출범을 하는데 엔텔레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MVNO를 런칭하게 된 이유가 있죠. 회사를 설립해서 쭉 우리가 사업을 전개를 하는데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업계 2위였어요. NI커뮤니케이션이. 아메이가 업계 1위였고 NI커뮤니케이션이 업계 2위였습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데 2006년, 2007년도에는 하루에 매출이 100억 이상 들어온 날도 있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찍혀 들어오고 한 달에 개통을 6만 개, 7만 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대리점 중에 그 어떤 대리점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숫자를 NI커뮤니케이션 막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MNO 통신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장님들께 프로모션 수당으로 막 드렸었어요. 개통 하나 하면 건당 얼마. 지금 우리 플랫폼하고 비슷하죠. 그런 형태로 드리고 있었는데 KT에 인사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의사결정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뭐 본인 가족이 어디 불법 다단계에 뭐 피해를 입었대. 그러면서 NI커뮤니케이션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도 해보지 않고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이 사인펜 한번 굴렸더니 우리 사장님들께 나가는 수당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정책을 받아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회원분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NI커뮤니케이션 사업에서. 근데 이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두고 당장 방문 판매처럼 오늘 내 노동력을 공급해서 오늘의 수입을 받아가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권리 수입을 크게 만들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서 투자는 돈의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찍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키우는 형태로 열정을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KT의 임원 하나가 펜때 한번 잘못 굴려서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NI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전국에 계신 누적 300만의 회원님들께 성공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특정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NR 커뮤니케이션이 흔들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업이면 상관없는데 우리 회원님들의 미래를 걸고 있는 사업에서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 미래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적인 통신사로 그러면 가보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독립된 통신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MVNO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범된 게 엔텔레콤이에요. 그래서 엔텔레콤을 출범을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화상영어를 다단계로 도입을 했을 때 모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육사업은 다단계로 안 된다. 결국에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얼마나 발전시켰어요 지금? 동시 수강생이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쉬고 있는 학생 다 빼고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4,000명이 넘어요. 동시 수강생이.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000명의 학생들이 수업 받으러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교육업계에서, 영어 교육업계에서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보임이라는 우리 필리핀 마닐라 세부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앞에 NR 커뮤니케이션에 N을 붙여서 엠보임이라는 브랜드로 본격적으로 영어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2017년에 N스마트를 출범을 해요. N스마트. 엄청난 이슈가 발생이 됐었죠. 이게 N스마트를 왜 출범을 하게 됐는가?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통이 한 달에 6만 개, 7만 개씩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 개통을 하려고 하면 우리 본사의 직원들이 다 개통을 했어요. 서류를 받아서. 6만 개, 7만 개를 개통을 하려고 하면 본사 직원이 당시에 250명이었는데 개통 직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새벽 3시까지 개통을 해요. 그리고 퇴근시키면 다음날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새벽 3시까지 시키면. 안 하죠. 그래서 집에 안 보냈어요. 회사 앞에 모텔에서 재웠어, 직원들. 그리고 아침 7시에 가서 깨워. 개통하러 가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직원들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남 역삼동에 BYC 빌딩에 저희가 있었는데 BYC 빌딩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119가 왔었어요. 직원들이 쓰러져서. 그러면 이 직원들을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싣고 가요. 그럼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링겔을 맞고 그리고 다시 회사로 개통해야지.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실적은 나오는데 계속 직원을 충원을 해야 돼. 근데 계속적으로 직원을 충원을 하니까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까져. 인건비로 다 나가. 근데 그나마도 직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20대 여직원들이었어요,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전국에 우리 통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을 9to6를 지켜가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N스마트를 설계를 했어요. 태블릿에서 개통해서 사장님들이 직접 대리점이 되실 수 있는 이런 N스마트 상품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앞 시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신 비즈니스가 통신 3사가 지금 이 이동통신을 유통하는 구조가 있죠. 대리점, 판매점.
이런 구조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대리점은 하나 차리려면 5억, 10억 들어가요. 대리점 하나 차리려면. 근데 판매점은 매장만 있으면 돼요. 한 2, 3천만 원만 있어도 판매점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판매점이 몇만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대리점을 통해서 대리점에서 받아가는 수입의 일부를 판매점이 수수료로 받으면서 정책자금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판매점들이 지금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대리점을 5억, 10억씩 내서 대리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의 권한을 받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했을 때 그 수수료를 또 통신사로부터 받아요. 지속적으로. 4년이라는 제한된 3년 또는 4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수수료를 받죠. 그것 때문에 5억, 10억씩 내고 대리점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통신사에다 그만큼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전산 권한과 대리점 수수료를 다 동일하게 지급을 받으면서 태블릿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 살포하겠다. 그러니까 KT에서 뭐라 그래요? 태블릿 하나 나가는 게 5억에서 10억짜리야. 통신사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걸 만들어서 살포하겠대요.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랬죠. 저한테.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13년에 런칭을 했는데 이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1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이에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KT에 있는 그 직원 하나가 우리 직원한테 욕을 했어. 근데 진짜 고맙게도 우리 직원이 녹음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센 직원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못 참겠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MBC에 제보를 해야 되겠대. 대기업의 갑질 이걸로. 했더니 KT에 부사장, 전무, 상무하고 다 찾아온 거예요. 제발 용서해달라. 이거 해줘 그러면 이거 해줘.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N스마트가. 현재도 이런 시스템의 권한을 가진 상품은 우리 N텔레콤밖에 없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N스마트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은 폈다. 9 to 6다. 새벽 3시까지 직원들이 개통할 때는 오늘은 1시간이라도 일찍 업무를 마쳐서 집에라도 잠깐 갔다 오자 라고 해서 직원들이 물을 안 마셨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일들을 했어요. 이제 너희들 커피도 한 잔씩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 해놓고 N스마트를 이제 쫙 뿌렸죠. 전국에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막 개통을 하시기 시작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 9 to 6 정도만 지켜줘야 되는데 아예 할 일이 없어. 전국에 있는 각 중심지에는 본사 직영 영업소가 다 있었어요. 직영 영업소마다 직원들이 많았고 센터에도 규모가 있는 센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 다 직접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NI커뮤니케이션이 수원, 광교에 본사만 있죠. 영업점이 없죠. 왜 그렇게 됐어요? N스마트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집에 갔어. 싹 다 집에 갔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져요. IT의 기술로 일자리가 사라져요. 실제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례로 N스마트가 강연이 되기도 했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N스마트를 만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니 직원들이 죽어나가다가 직원들이 하던 일을 사장님들께 넘겼는데 이제 사장님들께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소비자 회선을 2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분들이 경제적 자유는 얻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드림 투어를 가잖아요. 드림 투어. 드림 투어를 가서 요트를 타요. 배를 타. 바닷가 위에 이제 선상에 올라가. 막 낚시도 해. 광활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다 핸드폰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치를 즐기시고 이 분위기를 즐기시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어를 왔는데 여기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시면 어떡하냐. 저는 저희 딸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줄 알았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핸드폰만 해.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핸드폰만 해. 근데 보니까 소비자들 요금 충전해주고 있고 서비스 변경해주고 있고 개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네트워크냐. 노동 수입이지. 이게 무슨 권리 수입이야. 시간적 자유가 어딨어. 해서 좋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시간 나실 때 광고 홍보만 하시고 소비자들한테 이 모든 업무를 다 한번 넘겨보자. 소비자들이 하면 된다 이제. 사장님들은 시간적 자유를 얻으시고 경제적 자유만 얻어가시면 된다. 라는 걸 제가 차단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박수 박수. 자유다 자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플랫폼을 만드니까 지금 1월 달에 출시했죠. 플랫폼.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1000개가 넘어갔어요. 플랫폼이.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 온라인에 판매점이 개설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판매점이 개설되는 거랑 똑같은데 한 2주 만에 1000개 이상의 판매점이 지금 이동통신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은 잘 안 보였는데 이제 블로그에 N텔레콤 후불 요금제 포스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비례해서 후불 계통이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 NR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이 직접 판매 사업이 가장 힘든 이유. 초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NR커뮤니케이션은 바이너리 마케팅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 수입이 다만 얼마라도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돼요. 대다수의 물류 다단계들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씁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쓰면 어느 정도 조직이 구축되고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는 수당이 아예 없어. 이 기간을 못 버텨요. 이 기간을. 그래서 이 사업의 비전은 분명히 내가 알겠는데, 이 상품의 비전은 분명히 알겠는데 생활은 해야 되지. 생활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생활이 될 수 있는 수입이 올라올 때까지를 못 버티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같이 버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점심에 절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밥 사줘야 되거든. 사람을 만날 때 절대 커피숍에서 만나지 않아요. 커피 사줘야 되거든.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NR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이 직접 판매 시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일정 조직이 갖춰지고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제적 자유, 조직을 더 성장시키고 시간적 자유를 얻고 부를 누리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까지가 초기 시장이 너무 힘들더라. 근데 이걸 탈피할 수 있는 그 어떤 회사도 없어요. 현재 시점에도. 근데 플랫폼을 출시해서 우리가 여기다 후불 상품을 얹어서 개통 건당 베이스로 커미션을 드리는 상품을 만들어놨어요. 온라인에 광고를 잘 하시고 지인분들한테 우리 요금제를 설명을 잘 하시고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중간 요금제급으로 10개를 개통을 하게 되면 월에 100만 원이 나옵니다. 건당 10만 원씩 수수료가 지급이 돼요. 근데 10개가 개통이 되면 월에 100만 원이 나와요. 초기 수입으로 가져가면서 직접 판매 조직 확장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NR커뮤니케이션이 만든 게 이 N플랫폼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플랫폼이 뭐예요? 공급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노는 거야. 플랫폼 안에서. 공급자가 누구예요? NR커뮤니케이션. 소비자와 NR커뮤니케이션이 거기에서 많은 프로세스들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걸 광고하신 사장님들은 돈만 세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비즈니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요금제 포스터 센터에 이제 다 배포가 됐는데 요금제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 방에다 놔뒀습니다.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코사 상장회사 대표이사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저하고 티타임을 했어요. 제 방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포스터를 봤어요. 그분이. 포스터를 봤어. 이건 뭐야? 그래서 한번 봐라.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조금 이따 오기로 하고. 이거예요, 이거. 포스터를, 요금제 포스터를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당신 요금제 얼마짜리 쓰고 있어? 한 달에 통신요금 얼마네? 그랬더니 한 7만 얼마 내나? 잘 모르겠는데 한 그쯤 낼걸? 데이터 얼마나 써? 몰라, 나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36,700원짜리 이 요금제 엔텔레콤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네가 제공받고 있는 통신 서비스보다 월등히 양질의 스펙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네가 7만 얼마 낸다고 그랬지? 우린 36,700원이야. 지금 바꿀래? 했더니 회사 가서 바꾸겠대요. 그래서 제가 유심을 10장을 줬어요. 네 거 바꾸는데 네 가족 거 하고 네 주변인들하고 좀 그러면 바꿔. 안 바꿔도 돼. 통신비 아끼고 싶으면 바꾸고 싫으면 말아. 그리고 유심 몇 장을 줬어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 500명이에요. 회사 가서 관리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나 환영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포스터를 우리 회사만을 위한 특별 요금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500명을 다 바꿀 거야. 그렇게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요거 500개 번호이동 개통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5천만 원. 그 포스터 보내주고 야 이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랴부랴 제가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부랴부랴. 그래서 제
분양 플랫폼의 주소를 알려줬죠. 여기 들어와서 하면 돼. 500개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절반 넘게는 들어왔어요. 절반 넘게. 2,500.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제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끊고 회사로 다 입금을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멋지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협력업체 중에 상장회사 중에 그 자회사까지 해서 직원이 2,000명이 있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를 소개하겠대. 근데 그 사람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너 하나당 5만 원씩 줄게 내가 했으면 얘가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준다는데도 지금 본인 회사 500명, 협력해서 2,000명을 끌고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또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직원들이 요금제를 공유를 했더니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거기에다가 내가 커미션까지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초기 수입이 만들어지면 이 NR 커뮤니케이션 보상 플랜 사업에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좋다. 온라인에 SNS에 블로그에 광고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계통의 커미션을 내가 받는 사업인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선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불은 안 해. 후불만 할 거야. 이런 분 계세요? 병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병행하게. 그러니까 후불 가지고 엠플랫폼을 가지고 초기 수입이 만들어지면서 선불 사업이 병행이 돼서 거기에서 조직 매출이 올라오면서 조직 매출이 일부 올라오기 시작하면 같은 매출에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직급을 가야죠. 직급을 가야죠. 그럼 직급 도전이 또 일어나요. 완전히 선순환 구조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엠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해되셨죠?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그리고 NR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래도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단계 비즈니스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은 규제를 받는데 보통 일반적인 물류 유통을 하는 회사들은 규제를 받을 때 지자체의 규제를 받고 지자체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청의 규제를 받고 있고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청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왜?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산업이 이 다단계 산업인데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요. 그리고 건강식품 화장품 파는 회사들은 식약처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게 다야.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은 지자체에서도 규제를 해요. 지자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를 해요. 우리도 더 셀린 네이트리팜 건강식품 화장품이 있어요. 식약처에서도 규제를 해요. 통신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규제를 해요.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다 규제를 해요.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은. 근데 26년 동안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사업을 영위를 해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이 선불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지켜야 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선불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 팔아서 가입자들이 잔액으로 깔려 있는 금액 정도 수준은 담보를 넣어놔야 돼요. 담보금을. 만에 하나 선불요금 충전을 전체적으로 쫙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다 충전하게 만들고 회사가 밤에 문을 닫고 도망가. 그러면 이 요금 잔액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절단이 납니다.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만에 하나 니네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에서 끝까지 서비스 제공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원만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넣어야 된다라고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파관리소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파관리소에 지금 71억 정도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만에 하나 회사가 문제가 생긴다? 전파관리소에서 선불요금 가지고 계신 것들 다 변제해드립니다. 안전하죠? 근데 또 있어. 공제조합. 공제조합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변제를 해드려야 돼.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공제조합에도 담보를 넣어야 돼. 171억. 171억 공제조합에도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럼 회사는 무슨 죄야? 똑같은 용도로 양쪽에다 담보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양쪽에 담보금으로 묶어놨다고. 그래서 공제조합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회사가 되기 때문에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고 전파관리소를 제가 찾아갔어요. 과천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갔었어요. 웬 형사들이 그렇게 많아, 전파관리소에. 가서 우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이런 취지로 이런 의도로 담보금을 이만큼 설정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담보를 좀 면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러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라.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바꿔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담보가. 근데 또 있습니다.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장님들, 소비자들 전파관리소에서도 보호해준다고 그러지, 공제조합에서도 보호해준다고 그러지, KT에서도 보호해준대.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입자들이 어디로 다 전화하겠어요? KT로 전화하겠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소비자들을 다 안아야 된다 라고 해서 KT에도 50억의 담보가 들어가 있고 더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인적 담보가 걸려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밤에 배를 타야 돼요. 이 나라에서 못 살아. 근데 제가 지금 대표이사를 9년 차 하고 있습니다. LG U+를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런칭을 해가지고 LG U+의 MVNO 회사가 한 40개 회사가 있어요. 그 40개 회사 중에 가장 단시간 안에 5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쾌거를 우리 엔텔레콤이 만들어냈어요. 그건 언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LG U+ 런칭할 때 담보는 했더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담보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처음에 시간이 자꾸 지연돼서 그런데 그 코로나 때 LG U+의 담당 부장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담당 부장이 LG랑도 일 좀 같이 합시다. KT만 고집합니까? LG랑도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비타500 두 상자 사들고. 그래서 어쨌거나 KT하고는 20년 넘게 의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자, 이 의리를 깨고 너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포기하고 의리를 깨고 너희 사업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뭘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이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 너 한번 제대로 먹어봐라 해가지고 망 사용료 50% 깎아줘 이렇게 했어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망 사용료 50% 깎아줘 했더니 깎아줬어. 진짜요? 그래서 초기에 U+로 인한 개통 프로모션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그게 다 그 재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계속 갈 줄 알았지. 근데 그 부장은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새로운 부장이 오더니 담보를 넣어야 된대. 왜?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보를 안 받을 수 없는 규모가 돼버렸습니다. 엄청 성장을 해서 U+도. 그래서 담보를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 시원하게 넣어줄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늦게 넣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고무적인 거, 그 부장이 다른 데 가서 상무까지 승진하고 나서 MVNO 총괄 책임자 전무로 다시 왔어.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부장으로 있는 동안 저하고 이 사업을 런칭하고 나서 같이 골프도 많이 치고 술자리도 많이 하고 해서 되게 가까워졌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MVNO 총괄 책임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규제기관들의 규제를 받는 회사는 NI커뮤니케이션이 유일합니다. 직접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 유통산업 전체를 통틀어 놓고 이렇게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살아남는 회사는 NI커뮤니케이션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선불요금제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의 선불요금제를 누가 창시했다? 예, 창업주이신 이세영 회장님이 기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NI커뮤니케이션이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에 선불요금제를 최초로 만들어서 관련된 특허는 NI커뮤니케이션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분위기가 너무 통신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셀린 네틸팜 해가지고 건강식품 화장품 쪽에도 또 그 세린바이오 연구소를 통해서 대단히 뛰어난 우리가 원료, 소재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특허 원료들을. 그래서 그 특허증들도 다 가지고 있다. 세린바이오가 지금 NI커뮤니케이션 제품에 개발된 원료들을 만들어 넣어서 지금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원료 수출을 월등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일본,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원료들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원료들을 거의 헐값에 저희 제품에 함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ADS-CCM이라는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특허 원료는 우리 세린바이오에서 개발한 거고 NI커뮤니케이션의 독점 특허입니다. 근데 그 원료들이 일본 시장에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돼요. 세포 재생으로. 구글 재팬에 들어가셔가지고 ADS-CM이라고 쳐보시면 무수히 많은 화장품들이 떠요. 정말 많은 일본의 화장품 회사들의 정말 많은 화장품들이 ADS-CM이라는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리스트업이 됩니다. 검색이 다 돼요. 그게 우리 원료 사가지고 가서 그 미량을 함유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몇 퍼센트 넣어요? 세린 제품에 몇 퍼센트 넣습니까?
HC 같은 경우는 70% 육박하게 막 넣어요. 0몇 프로, 1% 넣고도 엄청나게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 줄기세포 배양액 같은 경우는 그냥 화학적으로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포 배양해야 됩니다. 세포 배양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더세린이나 네이티브팜 제품들도 먹고 바르시면 그 효능을 그 어떤 회사의 제품들보다 월등히 느끼실 수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조식품, 고기능성 화장품을 나에게 투자를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소득이 전제가 돼야죠. 소득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비를 하시게 되면 건강도 챙기고 미모도 챙기고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NI 커뮤니케이션의 비즈니스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불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선불 영업하실 때 보면 부가 통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LG U 플러스로 개통을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광고들을 하고 계세요. 부가 통화가 무료 제공으로 LG U 플러스는 상품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KT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 개통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게 2월 중으로 KT에도 붙는다.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잔잔한 거에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KT 선불 요금제에도 부가통화 서비스가 다 무료로 그렇게 LG U 플러스랑 동일하게 붙게 된다. 그리고 요 앞에 말씀드렸던 후불 개통을 했을 때 장려금은 원래는 3개월을 유지를 해야 그 어디가 됐든 간에 어느 통신사가 됐든 간에 3개월을 유지를 해야 개통 수수료가 나와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반은 2월에 먼저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3개월 뒤에 드린다. 근데 이 4개월 차부터는 사이클이 맞아가겠죠. 절반 나오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맞아가면 4개월 차부터는 100%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후불 상품을 광고 홍보하실 때 제휴카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요금제다라고까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 제휴카드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저희 집에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안마의자하고 이거 막 제휴카드 이거 저거 걸어놔가지고 카드마다 사용 실적 맞추느라고 조금 머리 아프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카드 어차피 쓸 돈이면 카드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설계가 돼요. 그리고 이 통신 비즈니스에서 MNO 통신 비즈니스는 타 MVNO 통신 비즈니스도 다 검토해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불 요금제를 하더라도 신규 개통을 했을 때는 커미션이 2만 원, 3만 원도 채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동일 스펙에 10만 원씩 드려요. 신규 요금제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특수 유통이라 그래요. 특수 유통. 만약에 일반 유통이다. 특수 유통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10만 원을 주면 다른 판매점들은 바보야? 다른 대리점들은 바보예요? 우리한테 10만 원 주면 거기도 1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다른 데 2만 원 주면서 우리한테 10만 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특수 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판매점,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다른 어떤 MVNO, MNO를 영업하고 계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수수료율이 우리만큼 나오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플랫폼. 추천 프로모션. 예, M 플랫폼을 많이 시장하시죠. 예,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66만 원, M 플랫폼을 66만 원을 받는데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이 또 대단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 MVNO의 이 부정개통, 알뜰폰 회사들의 이 부정개통이 한번 이슈가 되면서 MVNO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막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영업이 중단이 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영업이 안 풀리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NI커뮤니케이션은 열흘 만에 그걸 해소를 했어요. 왜? ISMS라는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NI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인증을 받아왔다. 2013년부터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의 데이터 보안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T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하나 흠결이 없다. 라는 형태로 2013년부터 인터넷진흥원, 방통위사나 인터넷진흥원에 인증을 매년 받아왔어요. 인증이 공짜냐? 아니에요. 인증 한 번 받으면 5천만 원씩 들어요. 그 인증을 매년 받아왔어요. 근데 요번에 대통령실에서 과기부 차관한테 알뜰폰 회사들 부정개통 다 조져 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날 저녁에 KT랑 술 먹다가 저녁 8시에 전화 받고 12시까지 너희 서비스 다 중단해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서면 통보를 하고 소명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12시까지 무조건 닫아.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제히 다 많은 회사들이 닫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해보니 ISMS라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고 있는 회사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ISMS라는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를 해버렸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을 못합니다. 이제.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없어요. 보안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MVNO 회사들이 너도 나도 우리 것도 해줘, 우리 것도 해줘, 우리 것도 해줘. 이게 매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1억씩 들어가요, 지금 하면. 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던 데가 있어. 네. 그래서 같은 값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런 여러 가지 부가 비용도 들어가고 우리가 서비스 운영을 하려면, 자, 플랫폼을 66만 원을 받는데 60만 MV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수당하고 센터 지원금하고 나가면 여기서 한 40% 나갑니다. 24만 원 나가죠. 그리고 나서 프로모션을 A, B, 우린 바이너리니까 두 분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30만 원이 또 프로모션으로 나가요. 플랫폼 한 분만 추천하면 10만 원, 두 분 추천하면 두 번째 분은 20만 원에서 합의 30만 원, 세 번째 분 추천하면 또 20만 원, 그 다음부터는 15만 원씩 이렇게 프로모션 수당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또 예산을 투자를 해서 프로모션을 또 합니다. 그러면 66만 원의 M 플랫폼의 비용을 받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당으로 프로모션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전액. 회사는 1원도 남기지 않는다. 플랫폼은. 네. 그리고 개통건당 5만 원, 9만 원, 10만 원 나가는 것도 회사는 중간에서 1원짜리 하나 빼지 않는다. 받아오는 대로 그대로 바이패스 해드린다. 이해되셨죠? 이런 회사는 없어요. 제가 협회 조합 가서 늘 CEO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업계 현황을 의논을 하지만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10만 가입자면 연매출이 500억이에요. 100만 가입자면 연매출이 5천억입니다. 선불 가입자는 300만 시장이에요. 선불 이동통신 가입자가 300만 시장. 작지 않은 시장이에요. 300만 가입자가 전부 엔텔레콤으로 다 들어온다. 그럼 얼마예요? 1조 5천억이에요. 근데 통신 3사는 더 이상 선불 사업을 안 하겠대. 그리고 통신 3사의 자회사 MVNO 회사들도 더 이상 선불 사업을 안 하겠대요. 그 외에 중소 MVNO 사업자들은 선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엔텔레콤이 너무 많이 깔아놔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른 MVNO 회사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른 통신사의 선불 가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사용이 끝나고 소멸되면 다시 새롭게 하려면 엔텔레콤밖에 할 데가 없더라. 이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300만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근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후불을 하게 되면 후불은 지금 6천만 시장이란 말이죠. 6천만 시장에서 정말 최저가는 아니지만 거의 최저가의 요금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커미션을 이렇게 많이 주는 비즈니스는 없다. 6천만 시장에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면 금방 100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왜 여기서 100만까지 해놓고 6천만 시장에 200만, 300만, 1000만은 없을까요? 회계 매출 5천억이면 그때부터는 대기업이에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회사가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NR커뮤니케이션은 바이너리 방식이죠. 2명 추천하면 그 두 분이 또 2명을 추천하고 그 두 분이 또 2명을 이게 12레벨만 내려가면 내 밑에 4,096명이 만들어집니다. 이론상. 그러니까 한 달에 2명 추천하고 그 다음 달에 그 두 분이 또 2분을 추천하고 해서 1년만 딱 지나가면 내 밑에 4,096명이 만들어지고 한 분당 10만 원 정도의 소비를 일으켰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은 1,400만 원의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는 아바타 제도가 있다. 에메랄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메랄드 1200만 MB 정도 대소를 만들어 놓으면 에메랄드가 오토 유지가 돼요. 근데 에메랄드 유지가 되면 수당이 336만 원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져요. 에메랄드 유지가 되면. 내 아바타들을 또 루비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에메랄드를 어떻게 유지하냐, 소실적으로 어떻게 1200만 MV를 어떻게 만드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영업자가 1100만인데 800만의 자영업자가 작년에 월 100만 원도 못 벌었대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1100만의 자영업자 중에 800만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의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대출까지 받아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많게는 1억, 2억 해서 자영업을 개업을 해요. 자영업을. 그러고 나서 한 달에 1200만 원을 내가 팔았다 치자. 자영업을 할 때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오래 하셔서 제가 잘 알아요. 3분의 1은 재료비로 나갑니다. 먹는 장사하면 3분의 1은 월세 관리비로 나가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인건비야.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 식당을 하게 되면 주방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쓰거나 가족들이 두세 명이 달라붙거나. 그러고 나서 1200만 원 팔면 400만 원 남는데 보니까 우리 가족 3명이 매달려서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어. 새벽부터 밤중까지 했는데. 그러면 인당 나눠보면 얼마예요, 돈이? 내 돈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자영업을 내가 가게를 차리면
죽으림을 다해서 이거 망하면 나는 끝이다 하고 죽으림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1200만 MV 하면은 너무 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바이너리 마케팅이기 때문에 대실적은 스폰서님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실적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소실적 1200만을 나 혼자 만듭니까? 파트너십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소실적 1200만을 만들면 336만 원이 만들어진다. 자영업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 매출로 봤을 때. 근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광고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동통신 비즈니스는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전달할 때 훨씬 더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 상품을 전달을 하는데 훨씬 더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품 소개를 하면서도 매출이 병행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숫자가 결코 큰 숫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2022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당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기에 신규 회원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많은 회사들이 다단계 회사들이 회원 고령화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SNS 온라인의 홍보 마케팅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후불 개통을 월에 10개 정도 하게 되면 밤새 가면서 편의점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젊은 분들이. 플랫폼 광고 홍보를 여름에는 시원한 데서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집구석에서 편안하게 하루에 포스팅 하나씩만 띄워놓으시면 어느 순간 10개, 20개, 30개가 올라오더라. 다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뭐하러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냐고.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고. 이걸 해야지. 그래서 NI 커뮤니케이션은 젊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조직의 밑에가 확장되고 있다. 근데 그 어떤 회사도 조직 확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고 회원 고령화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것도 NI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대단히 큰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사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일자리에 가셔도 힘들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서 계속 혁신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활용하셔서 NRC에서 수당이 계속 올라가시는 수많은 사장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셔서 큰 성공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식사 시간을 많이 지체를 시켰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